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화석 모형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네, 오늘은 화석 속 생물이 살았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리를 해보러 렛츠 고! 화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화석은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은 옛날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물입니다. 삼엽충은 바닷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석의 형태가 선명한데요. 그 이유는 삼엽충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엽충 화석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삼엽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엽충 화석을 관찰함으로써 삼엽충의 생김새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엽충이 살던 시대와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라는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이라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곳은 옛날에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삼엽충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삼엽충 화석 군락지가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옛날 고생대라는 시대에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엽충이 아니었다면 이곳이 바다였다는 것은 몰랐겠죠. 그래서 옛날에 바다였을 태백시 지역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에 바다였을 태백 지역을 상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닥 부분에 삼엽충들이 이렇게 보이지요. 그리고 삼엽충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석은 산호 화석입니다. 산호는 옛날부터 이어져 온 동물로서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호 화석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산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산호와 그 생김새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산호가 살던 시대와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살기 때문에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그곳은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바다 화석과 함께 발견되는 산호 화석.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화석 발굴 현장인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바다 화석과 함께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호 화석을 통해서 이곳이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호 화석이 아니었다면 이곳이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것은 몰랐겠지요? 다음은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공룡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물이지요. 옛날에 중생대라는 시대에 번성했던 동물인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고요. 또 드물지만 공룡 알 화석과 그리고 공룡 몸체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공룡의 생김새와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모양을 통해서 공룡의 발 모양이 어땠는지 알 수 있고요. 또 공룡 발자국을 통해서 이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 찍힌 간격 등을 분석해서 공룡의 걸음걸이가 어땠는지도 추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층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룡은 옛날에 중생대라는 시대에만 번성했기 때문에 이 공룡 발자국이 찍힌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경상남도 고성군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유명합니다. 이곳에 가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따라서 이곳의 지층이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공룡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공룡들이 이곳에서 아주 많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화석은 석탄과 석유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석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석유입니다. 석탄은 옛날에 생물이 변한 것인데 식물이 변한 것이 석탄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변한 것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탄과 석유는 이렇게 동물이 변한 화석입니다. 석탄과 석유라는 화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석탄과 석유를 우리는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데 씁니다. 그래서 화석은 이렇게 연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석을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는 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사용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석탄과 석유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고사리 화석을 이용해서 그러면 고사리가 살았던 모습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고사리 화석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굴된 화석인데요. 이 고사리는 산호처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실제 고사리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 고사리 화석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고사리와 고사리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고사리를 만나봤는데요. 실제 고사리는 고사리 화석과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실제 고사리는 이렇게 줄기와 잎이 있습니다. 고사리 화석에도 줄기와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과 줄기 이런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사리와 고사리 화석은 실제 고사리는 살아있는 식물이고 고사리 화석은 돌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실제 고사리는 만져봤을 때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고사리 화석은 만져봤을 때 거칠고 딱딱하며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고사리와 고사리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석 속 고사리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정답을 실험관찰 18쪽에 적어봅시다.